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금 이제 뭐였죠? 그 사관학교 통합을 지금 외치고 있던데 그 와중에 이제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안규백 장관의 일단 그 뭐라 그러죠? 국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요거 세 개를 지금 통합하려고 하는 뭐 의도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탈영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어제 그 육사공사 회사 이분들이 이제 국회에 모여가지고 규탄 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좀 반감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규백 장관은 지금 그거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국회에 청원 게시판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분 탄핵시켜달라고 지난 2, 3주 전에만 해도 한 20만 명 정도가 이미 동의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이게 어떻게 처리가 돼가는지 언론에 지금 보도는 안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뭐랄까 기본이 없는 3사 통합뿐만이 아니라 그 예비군 사망 사건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언론에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북에 대해서 너무 좀 유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2030들이 굉장히 좀 예민하게 요즘 국방 부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좀 좋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 예전에 탈영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국방부 장관이 될 때도 얘기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아니라고 막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서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방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좀 크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에 대한 문제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예. 김성열 최고. 저는 제가 예전에 그 국방위원장 하시는 국회에서 국방위원장 하시는 방에 김성태 의원님이요? 아니 거기 김성태 의원 국방위원장 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의 방에 선임 비서관 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한 10년은 됐을 거야. 근데 그때 이제 확정이 됐어. 그래서 내일 와가지고 의원님께 인사드리고 하재. 네. 예. 근데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기 군대 어디 갔다 오셨냐고. 근데 제가 이제 공익을 했어요. 전 눈이 나빠가지고 공익을 해서 네, 공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고 당황하더니 이제 죄송해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러더니 이제 진짜? 죄송한데 그러니까 국방위원장 그 방에서 이제 국방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공익을 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제 입장에선 좀 억울하죠. 억울하겠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 뭐 나는 억울하지만 이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뭐 받아들이자. 그러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안규백 장관 같은 경우가 사실 저보다 훨씬 더 큰 케이스인데 이분은 국방장관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국방의 의무를 다른 방식으로 행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현역 군인들에게는 너는 그만큼 고생 안 해서 잘 모르잖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야 뭐 안규백 장관이 국방일을 오래 했으니까 커버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탈영 의혹이 사실이면 이건 전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거는 군대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게 사실이라면 사실은 의혹이 생기는 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게 사실이라면 이분이 행하는 국방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네네. 우리가 정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누가 실행하느냐 또 어떤 사람이 전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신뢰성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탈영 의혹에 대해서는 설마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고발까지 들어가는 내용이라면 지금은 국방장관께서 이 부분은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탈영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내려놓으셔야죠. 네, 내려놓으셔야 될 만한 일이에요. 네네네.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병적 기록을 공개해서 의혹을 깔끔하게 털어내야 된다라는 말에 100%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약간 찝찝한 부분은 좀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갑자기 우리 전혜 누나가 신문을 꺼내 들고 기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좋은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 뭐 그 예전에 있었던 얘기들 정리해놓은 건데. 아니 누나는 방송 중에 갑자기 신문을 꺼내서 보는 거예요. 부장님이에요, 부장님? 업무 중에 신문 보고 있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종이 신문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아 그랬구나. 나는 지금도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견 없습니다. 넘어가셔도 너무 됩니다.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의혹 해소는 해야 되는 게 맞고 네. 실제로 탈영병 출신이면은 장관직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사랑 육사랑 회사를 이게 통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뭐 그런 거죠. 옛날에는 육사 공부 잘해야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은 육사생도 모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안 가려고 하는구나. 근본적으로는 병력 자원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병력 자원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사는 물론이고 그 장교들이나 간부들에 대한 처우도 별로 좋지 않죠. 그러면 같은 성적이면은 안 가겠죠. 네네. 그리고 또 뭐 왜냐면 정쟁으로 자꾸 뭐 해석할까봐 조금 조심스러운 문제가 있는데 내란 터지고 난 뒤에 군에 대한 사기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졌죠. 보통 군에 가는 분들은 조금 뭐 애국심이 강하고 뭐 국가와 공동체에 헌신적인 사람이니까 우리가 좀 인정해주고 뭐 그런 문화나 토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훼손돼서 이제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 이걸 통합해버리고 어차피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성적도 좀 높이고 전문성도 강화하고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를 졸업하고 군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충분히 보람을 못 느낀다. 처우가 별로 안 좋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냥 통합하는 것만으로 그게 해결되진 않을 거다. 같이 그 패키징 해서 가야 되는 문제다. 처우 개선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뭐 영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둘 수는 없으니까. 다만 어느 한 면 원인에 해당하는 면은 그냥 덮어두고 현상적인 거를 대증요법처럼 처리하는 게 근본 원인을 해결한 일은 아니니까. 지난번에 왜 대통령 모병제 얘기했을 때 그게 근본 원인 아니라고 제가 했었잖아요. 네네. 근본적으로는 자원이 부족한데 모병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사실상 병력 자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징병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양성 징병까지도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마찬가지인 거죠. 예. 아, 이 얘기가 지원자가 많이 줄어드니까 예, 통합을 시켜서 그 안에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1, 2학년은 이제 공통 교육을 하고 3, 4학년부터는 이제 공군, 해군, 육군 알겠어요. 조용할게요. 아, 참. 전문성을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군 보직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 자체에도 아직까지 컨센서스가 없고 그리고 사람 안 모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통합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인가? 그래서 수기가 필요해 보여요.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위별 시절 때 탈영과 근무제를 무단 이탈했다는 의혹이 거의 뭐 이 정도면 확정 아니에요? 확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확정이지. 그래서 병적 기록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좀 아니, 이게 답답한데. 이 정도면 열받아서라도 공개하겠다. 저는 그지 같은 인간들이 저한테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을 때 네네. 제일 먼저 혹시 이긴 씨도 포함돼 있었나요 거기에? 없었습니다. 아 그건 안 했죠? 예. 네. 최소한의 양심이었나요? 그거를 열받아서 그 당에 다른 사람들이 했겠지. 제가 네덜란드의 깜찍지 마. 학교에 연락해서 학적 증명서부터 뗐어요. 그래서 학적 증명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해도 난리를 쳐서 이 그지 같은 정치 검찰이 기소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확정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한테 학력 갖고 댓글 다는 사람들은 내가 언젠가 싸그리 먹어서 다 고소할 거야. 그건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으니까 네네네. 학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근데 억울하면 자기가 그렇게 먼저 까게 돼 있어요. 그렇지 까면 되지. 학적 증명서든 병적 증명서든 억울하면 다 까. 나도 까고 타블로도 까고 다 깠어 우리는. 그렇지. 근데 왜 안규백은 못 까? 아하. 이 정도 사안이 됐는데도 못 가고 국방부 대변인이 어버버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빼박이라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거는 제가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안규백의 문제냐?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에요. 아하.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거든. 그렇지. 인사 검증할 때 이런 민감한 사안은 조난 자료라고 해서 국정원이나 경찰에 수집해서 다 대통령실에 올려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탈영 구금 기록을 몰랐을 리가 있었으면 그걸 보고도 일국의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거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사안인 겁니다. 사실이면. 그렇지. 임명직이니까. 예. 요거에 대해서 우리 박선민 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쯤 되면 이제 공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병적 증명서 공개하고 그거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뭘 알아야 더 얘기를 해드리죠. 뭘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니라고 하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쳤다라고 하는데 자료는 공개가 안 되면 그러니까. 사실 신빙성은 없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그냥 이거는
좀 공개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옆에 나가고 있는데 이제 사실과 다르게 기록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그때도 했었어요. 어떤 네.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공개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 될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공개는 안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안 하시다 보니까 또 고발을 당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발 당해서 이제 뭐 수사한다 하니까 또 뭐 그 결과 보고 또 얘기를 해야죠. 아니 근데 병적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 말인 병적 기록에는 타령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게 행정착오로 믿고 있고 네. 그렇게 해야지만 국방부 장관이 되니까 그래서 공개를 못하는 걸로 보여요. 그겁니다. 그거.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그리고 뭐 어떤 군의 어떤 속사정이나 속정보들을 많이 받고 있는 해군 소령 출신의 김영수 소령이 폭로를 한 것 아닙니까? 이 안규백 씨를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조까지 가동이 됐다. 네네. 는 것은 그냥 타령인 거예요. 행정착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착오로 억울하게 7개월을 추가 산입해서 22개월 복무기간으로 결과가 도래했다면 그럼 오히려 행정소송을 통해서 22개월 아니라 14개월 복무라고 바꿔야 돼요. 네. 그런데 그냥 본인의 병적 기록에는 22개월로 그냥 기재해놓고 그냥 끝까지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서 설령 안규백 장관이 병적 기록을 공개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 그래요? 네, 서울에서 분명히 체포조가 가동이 됐고 해당 부대를 압송을 했다고 김영수 소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7개월 동안의 체포라고 하는 건 장기 이탈이거든요. 네. 단기 이탈과 장기 이탈인데 장기 이탈이에요. 그러면 긴급 체포가 아니라 해당 군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영장 체포일 거고 그 영장은 계속 평생 남아요. 그 기록이. 네네. 그럼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권으로 그 영장이 언제 발부가 됐는지만 확인하면 안규백 장관이 타령을 했구나 안 했구나 바로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DP 출신인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이 정확하게 또 알고 있어서 신빙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혹시 뭐 DP 출신으로서 지금 DP 하고 계신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자료 같은 거를 받아볼 수는 없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네. 지금 DP 병사가 없어졌어요. 네, 병사들이 DP 하는 건 위험하다고 해서 네. 윤석열 정부 때는 없앤 걸로 알고 있고 그래요? 군탈 수사관, 그러니까 부사관이나 장교가 대신 이 체포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위험해요, 사실은. 위험한 일. 극단적이고 최후의 선택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막 체포할 때 주변에 송곳으로 막 찌르려고도 했었고 막 이렇게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해요. 당연히. 그래서 수갑이랑 제가 근무했었던 수사과장은 저한테 전기 충격기를 차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할 때 고지를 하고 지져라 막 이런 식으로도 했었었는데 어쨌든 되게 위험한 일이라서 더 이상 병사들한테는 안 시키고 어쨌든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네. 체포를 하면 조서를 꾸며야 되는데 속보병들이 조서 반드시 꾸미게 돼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만 국회에서 찾아보고 자료 발굴해도 안규백 장관의 타령 여부는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병적 증명서 말고 헌병 수사 기록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자회견한 분이 그 군사 전문가거든요. 김영수 소장님이 소령 출신인가? 네, 해군 그러세요. 네. 근데 그분이 병적 증명서 본인이 공개 안 하면 그럼 병무청에 있는 건데 헌병 수사 기록서 남아 있을 거다. 그럼 그걸 헌병에서 까도 된다. 국방부에서 네네. 왜 확인 못 시켜주느냐. 근데 어쨌든 안규백 장관이 저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타령 내지 구금이라는 단어가 본인의 병적 증명서에 있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 안규백 장관을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모를 리 없거든요. 예. 그리고 임명 인사가 사고를 치면 인사권자가 책임을 지는 건 보통 정치권이나 행정부의 보통의 관례였으니까.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의 말은 이거 같아요. 나는 뭐 총 들고 군부대에서 타령한 그런 타령 아니다. 애초에 방위시기도 하고. 근데 그 근무지 이탈도 사실은 타령인 거잖아요. 그게. 그죠. 군용법 네, 30조 1항에서 규정하는 군무 이탈죄는 담을 넘어서 나가는 현지 이탈이 있고 나 지금 치였어. 휴가를 나갔다가 잘했어. 돌아오지 않는 휴가 미기가 있고 이 방위병이나 상근처럼 출근을 하지 않는 것도 출근 미기인데 네. 세 개 다 타령입니다. 그래서 섹시하다.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영장에 구금한 뒤에 네네. 너무 뭔가 이렇게 죄질이 안 좋다고 하면 군판사가 재판을 받게 하고 육군 교도소로 이첩을 해요. 이감을 해요. 보통 그렇습니다. 네네. 아마도 군판사의 형량까지 받았으면 병적 기록에 그게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 뭐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쯤 되면 이제 보여드리는 게 그래, 맞지 않나. 맞아요. 제가 그거 말고 없어요 지금. 그렇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예. 근데 아까 그 군무법이요?
군형법 30조. 군형법 30조 왜냐하면 1항. 체포할 때 저희가 미란다 원칙을 반드시 고지해야 되거든요. 네. 당신은 군형법 30조 1항 국무이탈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야.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 거부할 수 있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정해인인 거네, 그러니까. 네,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정해인이요? 있습니다라는 걸 딥 안 하면 정해인. 안 야, 하면 반드시 이런 거 하지 마. 야. 이러니까 내가 욕 먹는 거 아니야. 되게 잔인하다. 센스가 좋아. 되게 잔인하다. 야, 하지 마요. 이긴 정해인. 어떡해. 야. 저 대사를 벌써 저게 월급은 이렇게 드립을 쳐주니까 제작진이 이렇게 날개를 치잖아, 이렇게. DP 작가가 정말 DP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아 맞아. 그래서 네. 더 화제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걸 되게 잘 구현했다는 네. 평가가 있는 거죠. 이기인과 정해인은 같은 인자를 쓰나요? 저는 어지린인데요. 저 사람 사람 인자인가? 네, 갔다가 좀 우겨봐요. 빨리 사진 지워 빨리.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까 이러고 방심하고 있으면 다시 띄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예, 아까 조심해야 되겠네. 30조 1항 그거 얘기할 때 군형법 30조이랑 저희가 진짜 섹시한 구교환인가요? 예. 국교환은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진짜로 저렇게 사복 입고 부대에서 자다가 따로 이 침대 그 실을 사용해요. 그러다가 타령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냥 언제든지 출동을 하는. 그래서 96명을 잡았었고.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가 안 될 뿐이지 진짜 여러분 주변에서 타령은 정말 많습니다. 예, 방금 이기인 사무총장의 정말 섹시한 쇼츠가 근데 나왔습니다. 되게 두 분이 자꾸 옆에서 섹시하다 하니까 전 더 말을 아끼게 되는 그 되게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아 나도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더 옆에서 더 되게 그러면. 동조해주기 싫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뭔지 알 거야. 부럽다.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 예. 네? 내가 근데 진짜 멋있었어. 그 군형법 어쩌고는 와 진짜 좀 멋있는 30조이랑? 네. 이긴 총장께서 계속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 내용은 기억 못하고 계속 군 머시기 그거. 내용은 우리가 몰라. 우리가 군법을 어떻게 알아? 군형법 30조이랑 찾아보세요. 이 군무이탈죄에 해당합니다. 좋다. 예. 지금 이기인 사무총장 약간 조금 고개를 약간 이렇게 꺾고 눈을 약간 계속 약간 자기 정해인 의식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좀 정해인처럼 나 보고 잘했다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오늘 집 가는 길에 정해인 다시 한번 검색한다 안 한다. 띄워드릴게요. 예. 겸손해야지. 야, 이기님. 이런 거 하지 마요. 옆에는 진짜 정해인이고요. 욕먹는다. 일부러 예, 욕먹어. 가운데는 이기님. 구분 이제 안 되시죠? 예. 가운데 대사를 벌써 공일인이 아니라 다른 오늘의 인물입니다. 퀴즈. 대사를 벌써 여기서 이기는 누구일까요? 어렵다. 체포해 버립니다. 널 체포할 거야. 뭐. 이렇게 떠드는데 파라파라 쳐야 되겠다. 이제 드디어 아닌 거야. DP 야호. 규배가 야호. 체포야. 정말 멋진 신나는 일입니다. 우리 금요일이다. 국방부 어이, 네. 장관이 방위 출신인 것도 모자라서 탄영병이라니. 예. 그래놓고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육해공 다 반대하는데 그 공사 통합을 막 어거지로 밀어붙이고 뭐 그러네. 전작권 환수를 네가 뭘 하는데? 제발 탈영병이 아니길 바랍니다 진짜. 예. 근데 이 정도면 이제 민주당에서도 감 왔어. 이거는 이제 어떻게 커버가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이거는 그러니까 감 이게 왔어.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얘기를 좀 더 해줄 수 있으려면 이제 솔직한 뭔가가 필요하거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그 둘 중 하나죠. 근데 뭐 둘 다 지금 없잖아요. 없지. 얘기가. 그러니까 얘기하기 힘든 거죠 저희도. 그치 뭔가 커버 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야 만약에 되거든.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생기게 된 어떤 경위라든지 아니면 해명할 수 있는 뭔가 나와야 약간 되는데. 알리바이라든지 이런 설명이 충분히 전달이 되거나 네네. 그럼 이제 뭐 이런 부분은 부족했지만 당시 상황이 이러이러했다 그래. 정도의 얘기는 우리가 해줄 수 있죠. 아니면 이제 아예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한테 보여주고 근데 지금 뭐 공격이 너무 이래서 우리는 뭐 보여줄 수 없다 이런 분위기면 우리도 믿고 가는 건데 좀 뭐가 없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도. 아하. 그러면 이제 의혹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것도 인정한다라는 거죠. 예. 자, 사실 이제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군인들한테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자리인데 사실 이제 그 임명을 할 때부터 방위병 출신의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이제 약간 군인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방위병이어도 괜찮은데 뭐 면제 내지는 좀 알 수 없는 이유로 네네. 혹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장관 국군을 통솔한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데 거기까지는 정치권에서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네네. 뭐 납득이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타령을 했었던 이력에 그러나 타령을 했음에도 거짓말로 행정착오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이제 본인 개인의 리스크라기보다는 정권의 부담으로 옮겨지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탈영병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 내가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라고 이실 짓고 하는 게 네네. 그게 훨씬 더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일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면서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추진 중인데 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육사뿐만이 아니라 해사공사도 반대하거든요. 네.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육사 기득권 없애겠다고 이거 밀어붙이는 건데 네. 일종의 지난 비상계엄에 육사 출신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형벌성 통합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네. 근데 그러면 육사만 반대하고 해사공사는 찬성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뭐 사관생도가 아니고 군인 출신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해사공사 동문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싫다는 걸 왜 하느냐는 거예요. 셋 다 싫다는데 각각의 네네. 전문성이 고유에 필요하다는데. 요거에 통합하는 거 자체가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각자의 분야를 이제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작전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육군은 지상, 뭐 해군은 뭐 해양, 공군은 뭐 공중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나눠서 이제 각자 분야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이제 각자 가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합동 작전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할 일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르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역량을 전반적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떤 학교의 그 경쟁률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근데 뭐 저는 그래서 좀 변화한 환경에 맞춰서 군을 좀 더 전문화한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 혹은 당사자 출신들이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충분한 의견 수렴은 필요해 보여요. 안규백 장관 얘기군요. 예. 자, 병적 기록 공개 요구에 대해서 국방부가 오해를 키울까봐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예. 국방부의 해명. 오해를 키울까봐 공개하지 않는다. 이게 누구한테 오해가 쌓이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예, 문성호 대변인.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오해를 키울까봐 공개한다가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너무 이상해요. 오해를 키울까봐 공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자료를 제출해서 뭔가를 증명하는 이유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뭔가 확실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는 숨기는 행위예요. 그쵸? 그렇지. 근데 숨기는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오해가 사라집니까? 내가 자꾸 뭘 숨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처음에는 그냥 얘기한 것대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중요한 자리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검증 차원으로 제기되는 의혹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해명하고 사실을 밝히고 오해를 종식시키면 되는데 왜 저는 이거를 공개하지 못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 이슈가 나왔을 때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국민의힘 패널 분이 그 중에 한번 이 핸드폰으로 병적 기록을 떼보시더라고요. 3분도 안 걸려서 그냥 떼져요. 그래 간단한 거구나. 그냥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하고 떼면 떼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럴 만한 사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어디까지나 뭐 저의 그냥 의견입니다만은 단순히 탈령이 아니라 좀 병역 비리 문제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과는 다르게 그 당시에는 아직 우리 사회가 좀 부패가 만연해 있는 곳이고 특히 군부대라고 하는 뭔가 외부의 감사나 이런 거에 거의 받는 게 이제 감시를 받지 않는 기관 같은 경우에 그 내부가 더 썩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뭐 80년대고 이러니까 뭐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얘기니까 다 들은 얘기긴 한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방위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뭐 약간 그 부대장 선이든 아니면 더 윗선에서 아예 출근 그냥 안 해도 그냥 너 그냥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어디에서 군부대 이탈하고 출근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만 걸어놓고 실제로는 그 방위로서 근무조차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본인께서 뭐 떳떳하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병적 증명서를 못 내실 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오해가 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특정 단어 때문에 오해라고 하는데 그럼 그 특정 단어를 알려주고 왜 그런 단어가 썼는지 무슨 오해인지를 설명을 해야죠. 카테고리는 알려줘야 맞잖아요. 된다. 네. 그거를 설명하기 싫어서 퉁치고 국방부 장관직 내려오면 병무청에다 자기가 뭐 수정을 하겠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공문서를 자기가 뭔데 수정을 하니만이.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런 사안을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에서 거르지 못했다는 것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건 네.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네. 김수민 평론가님 좀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일단 어제 SBS의 김태훈 국방전문기자라는 기자가 있는데 네네. 어제 취재 파일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복수의 여권, 뭐 민주당이라든지 복수의 인사들이 병적 기록을 열람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열람을 했는데 병적 기록에 DP 체포, 구금 영창, 탈영 이런 단어가 안 나온다. 전혀 안 나온다고. 병적 기록이 안 나온다. 예, 그 자신이 안규백 장관 기록을 봤는데 네. 복수의 인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 또 뒷받침되는 게 성균관대의 1985년 1학기에 안규백 장관이 정상적으로 이수를 하고 성적을 받았다라고 네. 하는 학적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봤을 때는 그 본인이 얘기했던 그때 그해 1월에 정상적으로 소집 해제됐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들으면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겠죠. 그걸 왜 공개 못해? 예, 그 의무는 남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워낙에 병적 기록 자체의 어떤 그 내밀함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함부로 장관이라고 해서 뭐 자기 거라고 뭐 공개하지 못하겠다. 정녕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이번에 의혹을 제기한 김영수 그 예전에 이제 공익신고자 이력도 있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마치 뭔가를 본 것처럼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고소하시라. 고소해서 법정에서 재판부한테라도 병적 기록을 제출해서 증거를 입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정령 대중의 공개를 못 하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대중의 공개해도 되는 사안인데 뭐 그게 어떤 판단에 의해서 못 하겠다면 이런 식으로라도 간접적으로라도 공개를 해야 된다. 혹은 뭐 국회 국방위원들 국회의원들한테도 열람을 좀 하도록 해주던지 지금 복수의 여권 인사 몇 명만 봤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꿍꿍 싸매고 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녕 진짜 이 복수의 여권 인사들이 얘기한 대로 그런 영창이라든지 DP 체포라든지 이런 언급이 없다면 그래서 이를 키우고 있는 건 맞죠. 아하. 이 공개해야 될 걸 안 공개를 안 하니까 국민들의 의심은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또 이 사건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굉장히 또 허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규백 장관은 병적 기록을 빨리 까고 한동훈은 IP를 까고 그래야 국민들이 좀 시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규백 장관이 병적 기록을 공개 거부를 하자 야권에서는 안규백 장관 탄핵 소추에 나설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근데 국회의원 수를 감안하면 의석수를 또 따져보면 실제 탄핵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탄핵 없이 또 이대로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흐지부지 얘기하니까 이번 사안보다 저는 저번에 있었던 예비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사고로 사망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 병역 인구가 부족해지면서 예비군을 정해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훈련 강도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안규백 장관이 추진을 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군대라는 조직이 윗선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내부에서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그게 그대의 흐지부지 넘어가 버려서 뭐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다 추측이긴 한데 우리 다 군 생활 해봤으니까 좀 무리한 훈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실이 밝혀지고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흐지부지 돼가지고 너무 아쉽고 본인 장관께서도 본인이 예비군 정예화에 대해서 얘기하자마자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좀 더 뭐 본인께서 도의적인 책임으로라도 빠르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그 당시 12일인가 동안 입장도 안 내셨어요.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좀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그 우리나라가 이 정치적으로 사실은 이제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정치를 하고 또 정의롭게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해군 실종 사건이 안타깝게 발생이 돼서 참 슬픈데요. 우리 국민의힘이 동해상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해군 호위함 승조원의 실종 당일에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장관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당으로 제보가 들어왔다 그러는데요. 태령 씨 출입 기록을 공개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 김도영 기자님 이거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내부에서. 이게 장동혁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일단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네.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는 시각은 오전 11시고 다수가 경호원을 비롯한 대통령 일행을 목격했다.
장병 실종 이후 보고 기록과 태릉 CC 출입 기록, CCTV 등 관련 자료를 분단위로 공개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에 있었는데 애타는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면 군 통수권자로서 한가하게 골프 라운딩을 할 수 없을 것. 골프를 친 게 사실인지 실종 사실을 최고 보고받은 시점은 언제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낱낱이 밝히라라고 일단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수준. 예. 근데 정확한 팩트는 아직까지 확인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게 태릉 CC가 보면은 군대에서 군인들이 좀 군 장병들이 그걸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군 출신에 계신 분들이 여기서 좀 업무가 잘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골프를 치고 뭐 대통령이 또 비즈니스 차원에서 골프 칠 수 있죠. 근데 이 날 다 자체가 해군이 실종됐던 시간이 아침 오전 이른 시간이었고 이 골프를 치는 시간은 11시라고 그러니까 뭐 이기인 총장님 이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12일 아직 뭐 그 당사자들이 뭐 진상을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네.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12일이 일요일이라서 뭐 주말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군 후위함의 승조원이 실종됐다가 이제 결국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국방부 장관과 국군 통수권자는 보고를 받고 이걸 좀 대처해야 될 비상근무에 아마 돌입을 했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보수 정부에서 일어났다면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어떤 공세를 했을지 한번 역지사지로 바꿔서 생각을 해봤으면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대통령과 국방부가 만든 논란들을 좀 한번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6.25를 항미원조로 표현한 국방부의 장관은 방위병 출신인데 탈영 논란이 있었고 여전히 병적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졸속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해군 후위함의 승조원이 실종되고 사망됐는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김현지 씨로 보이는 사람을 대동해가지고 태릉 CC에서 골프를 쳤다. 이게 지금 2달간의 행적과 대통령 국방부 장관의 행위거든요. 이건 국방부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중군 안방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얼른 국방부 장관의 병적 기록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처럼 유가족분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이 행적 기록, CCTV 기록 등을 빨리빨리 공개를 해서 분명히 안규백 장관은 그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거든요. 이런 정권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먼저 좀 스스로 해명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그런가 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일정은 보안 사안이라서 밝힐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날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이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고 네. 어쨌든 군 장병이 뭐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 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뭐 정부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건 맞지만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뭐 장동현 대표가 주장하듯이 네. 모든 그 뭐 사건이나 뭐 이런 거 뭐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네. 대통령은 어떤 뭐 자세를 취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법적으로 뭔가 무슨 군 단계에서 막 무슨 뭐 이렇게 이제 그걸 하잖아요. 무슨 경계령 같은 거, 예. 뭐 훈련, 뭐 정유치를 취하라든지 뭐 이런 거, 네. 군뿐만 아니라 공무원들한테도 사건 사고가 나고 뭐 관내에 이제 뭐 재해가 나면은 뭐 어떻게 비상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을 텐데 네. 그것을 어겨가면서까지 대통령이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냐?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뭐 물론. 뭐 짜맞춰가지고 억지 주장하면은 뭐 그 대통령이 그러면 골프 치는 게 맞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많은 국민들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때마다 다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됐냐. 예. 물론 조직으로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계속 군에서는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쨌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통일부도 이게 북측에 혹시라도 이렇게 시진이 갈 수도 있으니까 북측에 뭐 협조도 구했다고 하고 군도 다 충실하게 다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골프 뭐 이야기하고 그때 뭐 했냐, 그때 뭐 먹었냐, 그때 맛있는 거 먹고 있지 않았냐, 뭐 예를 들면은 예. 예컨대 예. 그거 가지고 따지면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그 지금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서 뭐 지금도 반응이 없는 게 아마 그러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정부 입장은 또 그런 거고. 근데 이거 태릉 CC 출입 기록 이거는 좀
제공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건가요? 이것도 기밀 사안인가? 여기는 어떻죠? 아니 김정인 그렇겠죠 기자. 당연히. 보통 예.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 골프 논란이 있었을 때에도 당시에 기자들이 잠입하고 있다가 네. 그 관련한 영상을 찍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예. 기자들이 거기서 이제 뻗치기를 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그 했고 당시 뭐 그 청와대에서 이거 뭐 보안 위반이다라고 했고 보통 대통령의 일정 동선 이런 것들 다 보안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심각한 장마로 인해서 그 구조 활동을 하다가 최혜병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서의 그 어떤 주장과 기조를 보면 아니 대통령이 무한 책임 가져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기조였단 말이에요. 물론 뭐 경로설까지 이어져 가지고 사단장을 지시해서 뭐 그 사건을 은폐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대통령도 비상대기 하면서 보고를 받고 임시태세를 갖추면서 좀 뭔가 뭐 부족한 이 지침 같은 걸 계속해서 보완하면서 내려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계속해서 그 주장을 했던 것이 민주당이었는데 예. 이제 와서 그 동해상에서 해군 그 호위함의 승조원인 사람이 그 정찰을 하다가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신 상황에 대해서는 아니 대통령이 다 할 수 없다. 뭐 체계는 체계대로 전부 다 갖춰진 거고 그걸 전부 다 챙길 수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 왜 야당일 때의 기준과 여당일 때의 기준이 왜 다른가라는 그 의문과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런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무한 책임이라는 그 네 글자라는 기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뭐 비판을 좀 드립니다. 그때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고 났을 때, 그러니까 최종 사고 났을 때도 그 사건은 바로 곧장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시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에서 그 최종 군 책임자가 그 누군데 이 책임자가 왜 지시를 했느냐 여기 대해서 언론의 비판과 야당의 비판이 있었지 그때 윤석열 대통령 뭐 했냐 이런 비판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뭐 이번 사건도 네. 그거에 비추어 봐도 뭔가 지금 국민의힘 공격은 조금 과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네, 이제 일단 그것과 그거를 연결시키기 전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일단 이게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태릉 CC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곧 지방으로 이전될 곳이거든요. 네. 안기백 장관에 따르면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이전에 대한 그 포함된 기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관은 이전시키려고 하는데 그 골프장은 마음에 들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뭐 전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방부에 대한 그 시선과 관점들이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안규백 장관이 이렇게 골프를 쳤다라는 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오케이. 모든 걸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양해한다 쳐도 골프를 쳤냐 안 쳤냐. 근데 일찍은 안규백 장관은 안 쳤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비공개 일정은 우리가 밝힐 수 없다라고 지금 약간 좀 톤이 안 맞는 말로 주장을 하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것부터 좀 바로 잡혀야 되는 거고 어차피 지금 공개하지 않아도 정권이 지나면 다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빨리 솔직하게 골프를 쳤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책에 의해서 지시할 건 다 지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 책임의 기조를 가져가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신동욱 의원, 나경원 의원 그리고 장동혁 대표 이렇게 말을 계속하면서 의혹이 매우 구체적이다. 장병 실종된 시간 그리고 골프 시작했다는 시간 이런 것들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좀 목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조금 입장 변화 그리고 또 그 출입 기록 같은 것들을 조금 언급하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이슈를 한번 볼게요. 자, 이재명 대통령 주택이 그 분당 아파트가 이제 팔렸나 봐요. 이거 판 거야, 만 거야. 뭐 그리고 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회의석상에서 나는 집이 없는데 한 총리는 집이 20억 넘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분당 양지마을 금호 1단지 이거 이 98년에 3억 6천만 원에 사서 29억에 매각될 거라고 했죠. 근데 김수민 평론가는 이거 2월에 내놨는데 이제 네. 이게 매각이 완료되는 거 약간 좀 애매한데 뭐죠? 왜 이렇게 저도 늦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계속 매각이 안 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네.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좀 싸게 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싸게 냈죠. 여기 네. 지금 30억 이상 가는 건데 29억 정도면은 네. 그래도 좀 싸서 그때 매수자가 바로 붙었을 것 같다는 소문이 막 그렇죠. 돌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또 그 몇 달 전이랑 상황이 달라서 몇 달 전에 잠깐 좀 집값이 잡히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오르잖아요.
그런데 싸게 내놨으면 얼른 나갈 것 같은데 왜 늦게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저 제가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분명히 집을 팔고 ETF에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럼 ETF도 투자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네. 근데 최근에 좀 저점 줍줍하는 국면이잖아요. 네. 너무 이게 타이밍이 잘 맞다. 네, 지난 며칠 동안 그 칼날 잡으신 분들 많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이게 저점인 줄 알고 잡았는데 칼날이었더라. 예. 근데 어제 오늘은 진짜 저점인 것 같거든요. 바닥이. 예. 하필 지금 집에 팔려가지고 이제 ETF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와 이거 29억. 아니 아직 저 잔금 못 받았겠죠. 잔금 못 받았을 거고 이거 그 매각이 잘 안 된 이유는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이 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토지거래 허가 세입자. 구역 내에 많은 규제 가운데 뭐 1주택자 그동안은 1주택자 뭐 이런 것들 맞추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고가 아파트잖아요. 29억이면은 대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대출 아무리 비싼 아파트를 갖고 대출해달라 그래도 지금 생활자금 2억까지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제도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안 당연하지. 됐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다 맞추려면은 어려웠을 거고 맨 처음에 매각됐다라는 얘기도 보도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매각이 이루어졌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는 아마 대통령 사저 컬렉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오. 아시죠? 그분이 살려고 했으니까 야 팔려고 한 보니까 이 사람이네. 그래갖고 그때 계약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아마 다른 사람이 진짜 실수요자로 마련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집 팔기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집 팔기가. 집 팔기 쉽지 않아요. 요새 왜냐하면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집 사긴 더 어렵고. 그게 이제 저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뭐 다 잘못됐다거나 다 잘 됐다고 보진 않는데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게 저는 정책의 조합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부동산 정책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렇게 일렬정렬할 게 아니라 조합이 중요한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잠김이 강화되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집까지도 영향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매물 지금 잠김이 좀 심각하죠 요새. 어쨌든 지금 이제 잔금 치르고 나면 그걸 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거 운이 좋네요. 투자 운이 있네. 아니 매각 예. 자체는 존중을 하는데 뭐 대통령이 집을 판다는 거는 이해충돌 시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가격표를 좀 봤는데 이거를 3억 6천에 98년도인가요? 그때 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29억 뭐 8배 정도가 올랐는데 그 28년 동안 진보 정부도 있었고 보수 정부도 골고루 있었습니다. 이 가격표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정책이 받은 성적표인데 이 성적표가 중요한 것보다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믿음의 복원과 정책의 지원이 먼저일 것 같거든요. 이 월급 모아서 이 8배 상승 따라잡으신 분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심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달 말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이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세제로 집값 누르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죠. 자, 정강재 소장님 네.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손을 안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또 이 지금 만약에 건드리면 아니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약속했었던 거 그냥 헌신자처럼 내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해갖고 저는 아마 공식과 현실화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식과 현실화라는 거는 뭐 세제 개편 없이도 그 공시가를 높이고 거기에 매기는 세금 기준을 과세 표준을 높여버리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근데 과연 이걸로 부동산 시장 잡을 수 있을까? 이거 당연히 못 잡는다고 결론 난 거 아니에요? 지난 1년간 KB 시세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2억 원 올랐어요. 2억 원 1년간에 2억 원 오른 겁니다. 이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상승률로는 더 높았을지 모르지만 1년간 이렇게 절대 금액으로 2억 오른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면 뭔가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구나. 그냥 바뀌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바뀌게 되는 생각을 주려고 오세훈 시장이 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발언권도 막아버리잖아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똑같은 자리에서 옛날이랑 똑같은 그 대책 내놓으면 똑같이 부동산 집값 오르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 제지가 됐죠. 그러니까 뭐 그들끼리 조금 이제 웃으면서 회의를 하다가도 오세훈 시장이 어떤 현안 얘기를 준비를 해갔을 텐데 그 발언을 제지했다. 차오 대변인 이거는 오세훈 시장 발언 기회에 제지당한 거는 이게 어떠실까 국민 보시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관련 토론회를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막상 토론을 신청한 오세훈 시장의 의견은 묵살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물론 오 시장 쪽도 뭐 짚을 게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 거의 1년 가까이 국무회의를 불출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당선이 되자마자 이 참석을 하셔서 네. 정치적 연출을 하셨으니까 양쪽 다 정책보다는 그 장면에 조금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듣기 싫은 말 하는 자리가 토론회고 뭐 듣고 싶은 말만 들으시려면 그냥 발표회 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국민이 기다리는 거는 이런 장면들이 아니라 정책이니까 이 부분 두 분 모두 다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